반갑습니다. 오늘 테슬라 인디아라는 새로운 테슬라 공식 계정이 탄생하였습니다. 테슬라의 공식 인도 계정이 남긴 첫 게시물은 다음 이미지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미지와 함께 곧 시작됩니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과거 테슬라 모델을 예약했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바로 인도에서 테슬라 차량 판매 시작을 알리는 이벤트에 대한 초대장입니다. 7월 15일 뭄바이에 위치한 테슬라 센터에서 이 이벤트는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바로 뭄바이에 위치한 테슬라 쇼룸인데 다가오는 15일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 곳입니다. 흥미롭게도 어제 같은 경우 그린식에서 테슬라 소프트웨어를 살펴보니 인도 지도와 내비게이션 지역이 추가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보통 이런 업데이트가 새로운 시장 진출 직전에 이루어진다고 밝혔는데 바로 하루 뒤 인도 시장 진출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 밖에 블룸버그에서도 테슬라의 인도 시장 진출과 관련된 기사가 올라오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인도 시장 진출을 기념하는 이벤트는 15일 시작되지만 실제 차량 인도 같은 경우 8월 말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내부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 뉴스가 지난달 검토한 서류에 따르면 모델 Y 5대가 각각 약 270만 루피, 미아로 바꾸면 약 32,270달러의 신고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 여전히 4만 달러 미만의 완성차 수입에는 70%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인도에서 처음으로 판매되는 모델 Y 같은 경우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판매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인도에서 수입 차량에 적용하고 있는 70%와 같은 과도한 관세는 여전히 큰 문제점으로 남아있지만 관세와 관련된 협상은 지금 또 진행 중이며 이 관세가 크게 낮아질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중요한 점은 테슬라는 2025년 하반기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저가형 차량 생산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저가형 차량은 인도와 같이 상대적으로 인당 GDP가 낮은 국가에서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동시에 인도 시장의 진정한 매력은 단순하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시장이 아니라 가장 질 높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인도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운전하던 사람은 인도에 가면 운전을 할 수 없지만 인도에서 운전하던 사람은 어떤 나라를 가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차량이 인도에 판매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고난이도의 주행 데이터를 인도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단순하게 인도에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도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트레이닝하게 된다면 인도가 아닌 모든 국가에서 자율주행 성능이 한 번 더 올라가게 됩니다. 벌써 미국 데이터만으로도 전 세계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테슬라의 FSD는 증명하였는데 조금 뒤 중국 데이터까지 함께 트레이닝하게 된다면 자율주행 성능은 한 번 더 점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 인도 데이터까지 트레이닝에 포함을 시키게 된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주행을 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오스틴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두 가지 로보택시가 서로 맞붙게 되는 장면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반대편에 웨이모 로보택시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첫 움직임을 보게 되면 웨이모가 먼저 양보해주는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도로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서 한 대의 차량만이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웨이모가 먼저 양보를 해줘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빠지면서 풀리는가 싶었는데 바로 이 상황에서 웨이모가 다시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깜빡이까지 켜며 조금 공격적으로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 처음에 양보하는 모습은 완벽했는데 양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후진을 하는데 또 후진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조금씩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웨이모가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웨이모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웨이모에 타고 있던 사람이 고개를 흔들면서 나왔습니다. 승객이 웨이모의 로보택시를 버리고 간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웨이모는 계속해서 뒤로 갔다가 앞으로 나오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웨이모가 길을 비켜줬을 때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두 대의 로보택시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까 옆 차량 운전자 역시 상당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 도저히 빠져나갈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자 후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웨이모 같은 경우 조금 더 후진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웨이모가 후진을 하고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또 반대편에서 차량이 들어오고 웨이모는 또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웨이모 자율주행에서 항상 목격되는 모습인데 아무리 센서가 많아봤자 지능이 부족하면 소용이 없다. 눈이 4개 달리고 5개 달려봤자 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시작은 웨이모가 양보하는 것 같아서 로보택시가 들어갔는데 결국 웨이모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로보택시가 양보해서 이 교통 흐름을 푸는 모습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로보택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사이드로 가서 길을 비켜주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호주의 정보공개법을 통해서 FSD 진행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기도 하였습니다. 호주에서 정보공개법은 정부가 보유한 문서, 기록, 이메일 등 각종 정보를 국민이 요청하면 공개할 것을 의무화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 요청이 지난 4월 23일 날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이메일 날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메일 내용을 보면 테슬라와의 회의에서 공유된 사전 지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호주에서 약 4에서 6주 내 FSD 감독 버전을 출시할 계획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지만 매우 진보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할 위험이 크다는 점 역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4월 23일 기준 4에서 6주 내 호주에서도 FSD가 배포될 예정이었는데 7월 초인 지금까지 FSD가 배포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원래 계획과 다르게 호주에서 FSD가 배포되지 않은 이유 자체가 바로 규제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FSD는 인도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배포될 기술적 완성도를 가지고 있지만 규제 때문에 여전히 배포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마저 결국 해결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가져오게 되는 연쇄작용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0일 테슬라는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출시하였으며 벌써 상당한 2차 쇼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인 배송을 통해서 고속도로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라는 걸 증명하였으며 안전 요원이 없더라도 심지어 아무도 타고 있지 않더라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로보택시와 관련된 연쇄 반응은 지금 또 실시간으로 진행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번 주말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운영 지역이 확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운영 지역에 고속도로나 기가 텍사스가 포함될 가능성 역시 존재하며 벌써 무인 배송을 통해서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기 때문에 기가 텍사스마저 로보택시 운영 지역에 포함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 오스틴 지역에서 훨씬 더 잦은 테슬라 차량의 무인 배송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운영 지역이 확대가 된다는 것은 여기에 비례해서 로보택시의 숫자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7월 15일 같은 경우 앞서 봤듯이 인도에서 테슬라 차량 판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하반기 저가형 모델 생산 증가와 함께 인도 시장의 테슬라 진출 속도 역시 더욱더 모멘텀을 얻게 됩니다. 동시에 다가오는 8월, 9월에는 단순하게 텍사스 한 주에서 로보택시 운영 지역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와 아리조나로 주 자체가 확대가 되게 됩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캘리포니아 주 확대와 관련해서 로이터에서 나오는 찌라시 때문에 혼란이 있지만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로이터는 뉴스 매체가 아닙니다. 로이터는 홀짝 전문 매체이죠. 테슬라와 관련된 소식의 반 정도는 말 그대로 쓰레기이고 나머지 반 정도는 사실관계가 맞는 뉴스가 나옵니다. 로이터에서 나오는 뉴스의 질 자체가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로이터를 참조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됩니다. 절반에 가까운 내용이 잘못된 소식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드는 시간이 너무나도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아예 보지 않고 더 신뢰할 수 있는 매체를 참조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게 됩니다.
로이터의 기사가 질이 낮다라는 것은 한두 달 정도만 로이터 기사를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그 중에 몇 %가 사실 관계가 맞는지를 확인하면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한두 달 안에 로이터라는 찌라시의 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에서는 지속해서 FSD 확대를 준비 중입니다. 방금 확인한 것처럼 호주에서도 FSD 확대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며 얼마 전 일론 머스크는 한국에서도 FSD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하였으며 사실상 인도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FSD를 배포할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공개된 그룹4와 함께 일론 머스크가 가진 모든 기업의 엔지니어링 혁신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2024년 4월 5일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을 시작하기 위해 DMV에 자율주행 등록을 한 모습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자율주행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기간이 여러 곳이 존재해야 하지만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을 시작하기 위해 상당히 오랜 시간 준비해 왔으며 어제 일론 머스크가 밝힌 것처럼 규제가 허가가 나는 대로 한두 달 내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의 캘리포니아 진출과 관련하여서 바클레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 규제 승인이 주요 관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루저와 웨이모도 승인 과정이 길었습니다. 테슬라는 2025년 3월 첫 번째 필수 허가를 받았으나 공공서비스위원회 및 차량국으로부터 추가 승인이 더 필요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합니다. 테슬라의 원래 계획 자체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동시에 로보택시를 시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준비를 캘리포니아에서도 지금도 당연히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 보시는 자료는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가 AI 시대에 왜 급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료가 AI 트레이닝 데이터 센터에서 얼마나 많은 전력 스파이크가 발생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290m초 동안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6MW에서 30MW로 급등했다가 다시 6MW로 내려가고 또 점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AI 트레이닝 센터에서 이처럼 전력 사용량이 변화가 큰 이유가 GPU는 데이터를 배치 단위로, 덩어리 단위로 처리하기 때문에 각 배치 작업이 시작될 때 전력 소모가 급등하게 되고 이 배치 처리가 끝나게 되면 전력 소모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AI 트레이닝은 수천 개의 GPU가 병렬로 연산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산이 시작되는 순간과 연산이 끝나는 순간에 엄청난 전력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밀리초 단위의 엄청난 전력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이고 테슬라의 메가팩이 되는 것입니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더욱더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하게 되고 이 트레이닝 과정에서 테슬라의 메가팩이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테슬라의 메가팩은 원래는 전력 공급을 조금 더 순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AI 트레이닝 덕분에 새로운 사용처, 새로운 수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전력만으로도 에너지 저장 장치의 수요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AI와 관련된 수요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는 높은 수요와 높은 마진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지금 보시는 영상은 그룹4를 통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입자를 코딩한 모습입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이제는 AI 트레이닝을 위해서 필요한 질문 자체가 거의 동일한 상황이다. 앞으로 AI를 측정하는 방법은 기존에 준비되어 있던 질문이 아니라 실제 현실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동시에 xAI에서 2천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 유치 라운드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하였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xAI는 벌써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추가 정보까지 공유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다양한 기업에서 극단적인 혁신의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두 개 기업이 아닌 5개가 넘는 기업에서 모두 동일하게 극단적인 혁신의 속도를 성취하였는데 이를 성취하는 공식을 몇 년 전에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공식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단계가 요구 상황을 덜 멍청하게 만들어라. 두 번째가 부품이나 공정 단계를 삭제하라. 세 번째가 최적화하라. 네 번째가 가속화하라. 다섯 번째가 자동화하라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엔지니어링 원칙은 특히나 전체 속도를 늦추는 가장 늦은 병목에 집중이 되게 됩니다. 차량을 제조하는 데는 수천, 수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며 이 중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최종 차량이 완성되는 시간 자체가 느려지게 됩니다. 이 철학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테슬라 역시 최적의 생산 속도와 혁신 속도를 성취하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더 이상 생산과 혁신이
병목이 아닌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맞이한 새로운 병목은 기술이나 생산이 아닌 정치였습니다. 정치의 부패와 규제가 생산과 기술의 발목을 잡는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론 머스크는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된 글에 여러 번 댓글을 달기도 하였습니다. 원글을 보게 되면 와이어드에 따르면 법무부가 공개한 제프리 앱스타인 깜빵 영상은 아도비 프리미어로 편집됐으며 2개의 클립을 이어붙여 만든 뒤 4번 저장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는 글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 밖에도 제프리 앱스타인 깜빵 영상이 편집되었다 라는 글에 일론이 답글을 달기도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앱스타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그 누가 봐도 명확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처벌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 때문입니다. 앱스타인의 섬에서 권력자들의 집단 아동 성착취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벌써 증명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앱스타인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누가 앱스타인 섬에 방문하여서 집단 아동 성착취에 참여했는지 그 명단을 아직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더 흥미로운 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캠페인 공약으로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이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앱스타인 리스트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재정 적자와 앱스타인 리스트를 제외한 모든 선거 공약은 잘 이행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는 재정 적자를 관리하고 정부 부채를 줄이겠다고 말을 하였지만 당선되고 난 이후에는 최대 규모의 정부 부채 상한선 증가를 진행하였으며 그토록 강조하던 앱스타인 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아직도 제프리 앱스타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Are you still talking about Jeffrey Epstein? 그 누가 봐도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선 전과 당선 후 180도 태도가 바뀌었다 라는 점이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단순히 트럼프가 싫어서 테슬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켜서가 아니라 그 누가 봐도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180도 태도가 바뀌었다는 점은 이면에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는 그처럼 욕을 하던 재정 적자, 앱스타인 문제, 왜 당선되고 나니까 180도도 태도가 바뀌게 되었는지 충분히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건강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